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6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트럼프가 특별한 좀 언급도 없기는 했는데, 일단은 좀 눈치 보기, 시진핑 전화 기다리는 뭐 트럼프,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뭐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준 그런 섹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엔비디아, 테슬라, 그냥 좀 보합선에서 조금 상승하거나 마무리를 지은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는 뭐 뉴스들을 봤을 때는 좀 큼직한 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추가된 느낌보다는 원래 있던 테마에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자, 그래도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요거 두 개는 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세 머지않아 실행한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좀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에 물론 유연성이 있을지도 라고 하면서 좀 여지를 남겨놓기는 했어요. 당연히 조금 더 좋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차량 회사들 미국에서 부품 생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세 유예 시사 이 키워드들. 자, 그래서 일단 관세 키워드는 한 요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뭐 유예가 나오든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 좀 해당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 시장에 조금 영향 줄 수도 있겠구나.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되고, 어차피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관련 키워드 뉴스가 좀 많습니다. 이쪽이랑 사실상 뉴스 테마는 좀 시간 아까우신 분들 안 보셨다는 게, 요 알래스카 관련 뉴스랑 그 다음에 정치 정책 요쪽 이 뉴스가 끝이에요. 사실상 좀 새롭게 테마라던가 뭐 이런 게 추가된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계속 이 안에서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플러스 장중에 이제 뉴스 묻는 개별주들 그 정도. 자, 그래서 한덕수 산업장관 중심으로 갖다 협상단 구성해서 단신내 방미 추진 내용이 있기는 했죠. 그리고서 미국 재무도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대해서 한국이랑 일본 관세 협상에서 좀 대안될 거다. 이전부터 좀 언지를 준 상태였고, 이제 그 화상 통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일단은 통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알래스카 LNG 개발 전면에 나선 가스공사 우리나라 이제 참여 논의 급물살 해가지고 LNG 이 알래스카 확정이 난 건 아닌데, 뉴스들이 일단은 좀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랑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은 전날 어제죠, 이제 15일 가스공사나 알래스카 주정부 측 화상으로 만나서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밤 한 8시인가? 한 9시쯤 해서 산업부 차관도 자동차 혜택 받으면 알래스카 LNG 참여할 수도 있다. 이게 계속 말하는 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확정적으로 우리 알래스카 LNG 참여하겠다. 이렇게는 안 해요.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어두고 참여 가능성은 있다. 관세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분명히 이득을 좀 따져봐야겠죠. 무게, 저울을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래스카를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알래스카 참여로 갖다가 우리가 뭐 100만 원을 줘야 돼.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자동차 혜택은 뭐 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줄 거 주고 500만 원을 받아오는 게 400만 원 차익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협상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선 그어두고 언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 관련 인사들은. 그래서 당연히 확정적으로 도장 찍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뒤에 또 조율해 봐야 되는 게, 자동차 쪽이라던가 뭐 다른 쪽 세제 혜택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뭐 관세 같은 거 혜택을 받는다면은 알래스카 참여하는 기업들은 또 손실일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나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보상해 주거나 뭐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큰 개념에서는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관세 좀 줄이는, 그게 이제 핵심이기는 해요. 관세는 전방위적으로 왔다가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많고, 그 관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알래스카를 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상목 알래스카 LNG 사업 관세 협상 카드에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인사들이 아직 참여가 확정난 건 아니다인데 거의 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애초에 한덕수 대행도 통화에서 트럼프랑 알래스카 얘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뭐 뒤에 협상이 나와봐야 되긴 하는데, 가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해봐야 되지만, 일단은 분위기는 근데 이 알래스카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관세를 줄이려면은
결국 알래스카 플러스 뭔가 알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미국 카텍. 이런 분위기는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때 통화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섣불리 어떤 부분을 이거 무조건 참여하겠다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즉 협상 가봐야 된다라는 건데, 뭐 일단은 분위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트럼프가 이렇게 뭐 대통령도 만족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알래스카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그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알래스카 키워드는 좀 계속 있고, 다음 주나 뭐 해가지고 요번 달 중으로 미국의 이제 협상단 이렇게 해서 좀 출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화는 했다. 그 다음에 차량이랑 좀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조금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측에서는 진짜 미국에 좀 수혜 많이 보는 대표적인 업종 섹터잖아요. 트럼프와 연설에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뭐 이제 관세에 자신들이 손실이 크다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정도로 왔다가, 이전부터 자동차는 확실히 미국 관련해서 흑자 관련 업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계속 봐야 되는데, 일단 키워드는 계속 있다라는 거. 그거 외에 어제 시간에서는 하나오션 차기 구축함 관련해서 행정처분 검토, 요것 때문에 하나오션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현대중공업 여기가 좀 이제 반사이익으로 움직이기는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관세, LNG, 알래스카 관련해가지고 관세 협상은 아직 시간은 있어요. 대신 일단 뭐 다음 주 또 간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이스틸, 동양철관, 한택, 넥스틸, 대동스틸, 화성밸브 이런 철관 관련주들, 알래스카 관련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가 결국 이제 좀 전면에 나서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뭐 120선 이제 슬쩍슬쩍 거치면서 좀 다시 또 돌파 시세를 노려볼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간 일정은 일단 오늘 반도체 유리기판의 모든 그 컴포넌스가 있고, 오늘 조금 중요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발족, 요거는 나오면은 그 내용 관련주들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 좀 큰 틀에서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AI 쪽. 그래도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 4월 중에 중국 무비자, 이거는 이제 뭐 한한령 관련주들, 그 다음에 미국 아마케까지 체크를 해두면 되고, 자, 그 외에 뭐 FOMC 뭐 대선 일정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면은 국힘 측은 이제 뭐 정말 날마다 정신이 없어요. 뉴스가. 홍준표, 오세훈과 만찬,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은 이제 오늘 해동. 그래서 요런 인물들 있잖아요. 좀 뒤에 완전 메인 인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하튼 오세훈 같은 경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세훈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냐, 그리고 안철수, 나경원도 이제 대선 출마는 선언을 했죠. 대선 출마는 했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좀 뭐 단일화 이런 거 하면서 점점 힘을 합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 경선 일정에서 4명 안에 못 들어가고 2명 안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 인물들이 누구한테 힘을 좀 실어주나,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민주 측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확정이 났는데, 여기는 그냥 사실상 이재명 관련주, 정책주 이런 것들 위주. 그래서 오늘 요 싱크탱크가 좀 중요해요. 또 관련해서. 그래서 어제 한번 슬쩍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국힘 측이랑 민주 측이랑 왜 움직임이 정책 관련해서 언급이 있는데, 왜 민주 측은 이재명 관련해서 행보는 다 부각이 되고, 국힘 측은 뭐 누가 말을 하든, 뭐 안철수가 말을 하든, 뭐 홍준표가 말을 하든 정책 관련해서 왜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나,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재료 관점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한덕수 대선 불출마가다. 여기 정신없어요. 해가지고 최종 단일화 없을 거다. 하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니다. 나는 출마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다 그냥 단독 뉴스에다가 당사자의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그리고 범보수 후보 적합도 한덕수 29.6%로 1위. 이런 뉴스도 오늘 갑자기 딱 붙이면서 엄청 어제 시간에 한가 갖다 또 풀었었죠. 이 뉴스 때문에 이제 푼 걸로 알고 있는데, 풀었다가 또 이제 총리실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해당 기사는 사실 무근이다 또 갖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일단은 이 지지율 막 이런 뉴스는 좀 영향력은 있거든요.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갖다 좀 풀기는 한 건 요 뉴스 때문이기는 하고, 근데 일단 하더라도 꼭 좀 요쪽 그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결국 출마 선언을 안 한 케이스에서 뭐 자신의 생각이 당연히 더해지기는 해야겠죠. 나는 이러다가 뒤에 뭐 5월 4일이었나요? 공직자 사퇴 기한. 그 전에 사퇴해가지고 대선 출마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관련주를 매매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불출마한다거나, 뭐 공식적으로 저 출마 선언 생각 없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관련주들은 그대로 쭉 하고 밀려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다가 출마하겠습니다, 뭐 총리직 사퇴하겠습니다 하면은 시장에서는 또 그날 뭐 20% 30%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내가 그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나는 이게 출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매매를 할 거라면은 생각을 하시면서, 웬만하면 좀 데이 트레이딩 쪽이 좀 마음 편하겠죠. 괜히 오버나이트 했다가 갑자기 딱 하고 불출마 뉴스 같은 거 맞으면은 피곤하니까 장중에 붙으면은 보면서 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한덕수 관련주는 좀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공테크가 어제 5일선까지 한번 싹 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정치 대선 테마의 특징이 대부분 5일선 주변에서 일단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선 요 이슈에 대해서는 뒤에 과연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뭐 이게 분명히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나 불출마하겠다라고 언급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사방에서 쪼이는데 안 하니까 이러면은 출마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세력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경선 일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경선 진출자 발표가 되고, 뒤에 토론회,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4명 압축, 2명 압축, 1명 압축, 이런 것들은 일정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국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힘은 인맥주들, 민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전 당대표 정책주, 예비후보 정책주가 하나하나 언급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테마가 되고 돌풍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지금 지지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쪽으로 넘어가면 여태까지 있던 것들에서 계속 좀 이런 거는 정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 여기서 언급이 나오고 한 것들이 이제 뭐 단독 뉴스이기는 한데, 결국에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한 번씩 이건 빠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뒤에 경선 일정 끝나고서 공약 이런 것들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봐야 되고, 어제 이제 기본소득 빼고 전생의 기본권, 이게 이제 싱크탱크 관련해서 공약집 이런 거 오늘 나와보면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거기에 막상 또 껴있고 하면은 관련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싹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민주 AI 변호사 홈닥터 합법화 공약 추진, 그 다음에 중기 벤처 과제 법률 의료 AI 선정, 요거 플러스 민주 측은 그것도 있죠. 그 컨텐츠, 웹툰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런 당 차원의 정책도 중요해요. 당 차원의 정책도 이제 어찌됐든 같은 당에 속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엮여서 이러면은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엮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로 좀 묶어보시면 되고, 코인개미 표신 노린 민주당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 낼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또 STO, 그리고 STO 관련해서는 요 뭐 관련 교수 오늘 이제 싱크탱크에 좀 껴있다고 하죠, 인물. 그 다음에 가장 근데 큰 흐름의 메인은 이번에 공약은 뭐 나와봐야 되지만 사실상 AI가 가장 메인일 거예요. 어찌됐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AI는 뭐 GPT부터 해가지고 뭐 제미나이 등등, 우리가 지금 AI 쓰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AI를 좀 적극적으로 써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AI를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 특히 현업 지금 해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쪽이라던가 혹은 이거를 각자 개인적으로 활용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시대를 바꾸는, 효율적으로 갖다가 내가 지식 습득하는 거를 더 턴 빠르게 해주는 게 이제 AI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백조 투자 시대 열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뭐 NPU부터 해가지고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조금 계속 메인으로 부각이 됐었고, 요거는 나중에도 또 이어지겠죠. AI 키워드는 결국 큰 틀에서는 해서 이거 어제 여기다 또 써놨네요. AI 쪽은 큰 틀에서는 거의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주들, 그 다음에 AI 반도체, 뭐 NPU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도 전력막, 송배전, 전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깔아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이제 에너지를 그 힘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나 그 다음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거 플러스 이제 마무리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AI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각 카테고리, AI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부 카테고리들이죠. 데이터 센터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든, 거기다 이번에 조금 예상외로 민주당에서 SMR 관련해서도 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는 한데 원전 쪽에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 어제 뉴스가 있었죠. 그걸로 갖다 이제 우진엔텍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좀 한번 반짝 돌렸는데, 요 정도 큰 틀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메인은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력망. 소프트웨어랑 반도체랑 전력망 한 요 정도 순이 이제 메인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뒤에 투자 정책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무료 한국형 챗 GPT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 주축으로 LMM 개발 등 AI 공약 구상 중이다. 그래가지고 AI 강국위 원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대로 간다라는 거. 그만큼 AI가 이번 공약에서 가장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여태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도 시장에서 돈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은 포인트로 갖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뉴스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그리고 애초에 시대 흐름이에요. AI는 시대 흐름인데 공약에 당연히 빠질 리가 없다라고 전부터 좀 말씀드렸고, 공약 엮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첫 행보도 퓨리오사 AI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AI 쪽에 좀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겠구나, 공약으로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싱크탱크 산업정책 종합판 퀀텀 프로젝트 내놓는다. 전 처음에 이거 제목 보고서 퀀텀 하면은 양자잖아요. 그래서 양자 관련해서 뭐 또 내용이 있나 하고 봤는데, 내용은 양자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예전에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예비후보가 ABCD라는 정책을 좀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A가 AI고 B가 바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이랑 뭐 이것저것 좀 껴있어요. 뒤에 ABCD라는 정책 해가지고. 근데 이제 AI 전환 선언을 6월 3일 대선 전에 내놓는다는 계획.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은 발쪽 싱크탱크 공약집 같은 거 이제 돌아다니면, 그거는 좀 꼭 스스로 내가 정치 테마를 안 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돈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정리를 해봐야겠죠. 뭐 저도 당연히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영상으로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게 오늘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쪽은 요렇게 계속 언급 나온 것들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딥페이크 키워드도 이재명 캠프 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 유포한 유튜버 고발, 뭐 어디 또 유튜버 분이 이제 딥페이크 영상으로 갖다 뭐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고발 뉴스도 있고,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정책이라던가 당사자, 뭐 그 후보들 언급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도 좀 뭐 매 대선마다 그렇기는 한데 또 양측 이렇게 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에 다 똑같아 있죠. 똑같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랑 해리스 이번 대선 때도 그쪽도 그 딥페이크 영상 해가지고 막 좀 서로 공격하고 막 그랬던 거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조금 길기는 했지만 일단은 정치 테마 그만큼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인물주 어제 형제글로벌은 12 요것 때문에 이제 한번 하한가를 좀 갔는데 오늘 뒤에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오리엔트 전공이 안 내려오네요. 확실히 강해요. 상지건설은 오늘 이제 정지가 또 풀립니다. 그래서 얘 움직임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얘가 모르겠어요. 지금 7연상인가? 옛날에 삼성중공 우 뭐 이런 케이스로 할때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오늘 뭐 또 상가면 9번째인데
조금 일단 보기는 봐야죠. 특이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은 얘네들 같이 바지가랭이 붙잡고 끌고 내려가는지 그거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와, 상한가 9번 밑에서 들고 있었으면 짜릿했겠네요. 지금 거의 10일 만에 10배 가까이 비트코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등락률이지 않나 싶은데 진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국힘 측은 이제 이런 인맥주는 김문수 관련해서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어제 평화산업이 시간에 그 한덕수 관련 반사이익 느낌으로 왔다 이제 좀 움직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00원 좀 넘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고점 신고가 넘기나, 김문수 관련 주들,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 주, 홍준표는 근데 계속 그 명태균 리스크 이거는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대선 출마 자체는 지금 뭐 형사 들어가더라도 결과는 아직 멀었죠.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기는 한데 계속 그런 거는 이제 상대 진영들에서 서로서로 공격할 요소가 있으면은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는 태양금속, 대상홀딩스 우 정고점 구간에서 또 턴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안철수, 써니전자, 안랩, 그리고서 한덕수는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는 시간에는 일단 하한가 좀 가기는 했어요. 이런 것도 좀 포인트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것들이랑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유라클 코나이 어제 좀 많이 밀렸죠? 밀렸는데 얘네는 한번 좀 돈이 될 구간이 없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싱크테크 발 쪽에 이제 STO, 어제 갤럭시아 SM 상을 갔다가 이제 좀 깨지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저도 요거에서 좀 맞았어요. 갤럭시아 SM이랑 핑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헌, 세종시 이전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차트를 보시면은 좀 묘하죠? 묘한 느낌이 있어요. 거의 다 비슷해요. 5일선 밑에서 이슈 기다리는 차트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만 하나 붙으면 탁 하고 튀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는 5일선 깨지고 AI 관련해서 어제 뉴스 그런 걸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솔트룩스는 차트는 좀 묘하죠. 38,000원 구간 해서 또 다시 4만원 좀 트라이하고 넘기나. 일단 AI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요거 말고도 뭐 이스트에이드도 있고 AI 쪽은 진짜 많아요. 관련 주들은. 그래서 좀 계속 봐야 될 게 많기는 한데, 일단은 AI 쪽은 계속 이번 대선에서는 좀 메인 정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섹터들, 그리고 뭐 퓨리오사 AI는 뒤에 또 돈이 될지, 일단 4x4는 오늘 갭이 얼마나 뜰까 좀 궁금하긴 하고, DSC는 이제 2등주 느낌으로, 얘가 이제 지분은 가장 엮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대장이 좀 바뀌는, 얘가 뭐 신고가에다 좀 상승률이 있기는 하죠. 그다음 뭐 중소기업 창투사부터 공공주택 정책위원장, 뭐 금강산, 뭐 철도 대북들, 그다음에 뭐 잘산이즘 핵심 공약,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도 쉽게 좀 무너지진 않고 막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있고, 여야 둘 다 엮이는 게 이제 뭐 탄소포집, 에어레인이 위에서 조금 잘 버티기는 합니다. 이러면서 뭐 탄소포집 뉴스 붙이면서 한번 좀 움직일지. 차트는 좀 이쁘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점 이탈 손절 잡고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랑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그 다음에 저출산도 그렇고, 대선 테마는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잘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쑥쑥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뭐 재거는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싱크탱크 발족, 그게 있고 정치랑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조선. 알래스카는 일단 키워드는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거든요. 특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주 아이템 갖다 이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AI 카테고리는 퓨리오사랑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 돌리면 요건데, 지수는 최근에는 좀 밋밋한 것 같죠. 그래서 좀 정책주, 개별주, 그다음에 알래스카, 싱크탱크 오늘 나오면은 공약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시간에서는 의료 AI랑 비대면 진료, 셀바스랑 인성정보 요 정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ABL 바이오랑 펩트론 아직은 좀 신고까지 추세 만들고 있고, 온코크로스는 그 FDA 그 동물 실험 이제 막는다 그러면서 그 의료 AI 키워드 해가지고 움직임은 좀 쑥쑥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는 좀 제가 좀 줄 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주도주 종목 하나 딱 있어 그냥 편하게 쭉 가는 걸 원하는데,
어제는 순환이 좀 빨랐어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줄 때 챙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매매가 더 좋죠.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뒤에 한번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시장의 난이도는 좀 계속 높지는 않은데 좀 순환 이런 것들이랑 이제 줄 때 챙기는 테마가 이제 조금 오랫동안 고착돼서 그렇기는 해요. 시장에서 이제 고정된 상태로 갖다 비슷한 애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돈이 더 확실하게 쏠리는지 아니면은 줄 때 챙기는 식의 매매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